네, 저 서울대학교 유수정입니다. 이전에 사실 인더스트리 경험이 더 많아서 이전에 했었던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나 그다음에 GPU 이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생태계 그릴 때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렸을 때는 부품, 그다음에 딱 칩 나오고 거기에서 끝났거든요. 요즘 그리는 생태계에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칩들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어디에서 가져가느냐가 실제로 패권을 진짜 결정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는 실제 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다 가지고 있죠. 위쪽 모델 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제미나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까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정책을 지금 중국 보시면 중국의 모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버티컬하게 최적화된 이 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각 그 단계별로의 역량들은 있으신데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절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엮을 거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은 자체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약간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도 GPU를 가지고 시스템 연구를 하고 싶은데 100개 못 쓰거든요. 실제로 이런 어떤 연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사실 다시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GPU가 들어와서 학습된 거를 AI 반도체 우리나라 거에다가 인퍼런스를 하는 어떤 이 뭔가 체인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하나씩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 흐려지니까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저기 우리 관계 부처의 의견을 미리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해놓으면 무슨 학술 토론이라는 것 같아져서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추가할 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철 의원님이나 유수정 교수님 전부 다 저희들도 100%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이나 R&D 비용, 저희 우리 재정당국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겨우 2조 원 수준이라고 했던 것들도 조금 더 재정당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관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산업 정책 당국자로서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 육성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대학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아카데미라든지 반도체 대학을 더욱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인력이 한 15만 명 언저리 되는데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는 더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더 필요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엔비디아나 구글 정도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의 대책들에 보면은 반도체 쪽에 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 저희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이나 규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분야마다 약한 부분들이 메모리를 빼고 나면은 모든 분야가 다 저희들이 좀 손이 가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지금 4가지 전략에 맞춰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세철 센터장님이 이제 소부장 분야 중요성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경기지사일 때 일본에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때문에 잠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제가 기억으로 한 2, 3년 만에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독자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 그 후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괜히 수출 규제해가지고 자기들 산업 기반만 훼손했다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꽤 나름 그 중요한 분야의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극복해내는 걸 보면 우리 산업계의 역량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산업계에 물어본 거는 이걸 미리 하지 왜 이렇게 꼭 위기가 닥쳐가지고 그 공급망이 봉쇄되니까 그때 와서야 이러냐 이랬더니 그때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역량이 되는데 수요처에서 안 써준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대기업 쪽에 수요처 쪽에 물어봤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려면 테스트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안 되는데 불안정해서 불확실해서 그런다. 그리고 그 말도 맞고 또 이 말 들으니까 이 말도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은 대충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생산은 엄청 늘어날 텐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하고 또 공급처가 서로 약간 손해를 보고 좀 길게 봤을 때 약간 손해를 보고 인내하고 협업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거기에 그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문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그런 반성하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트리니티 팹이라고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들이 사실은 국내 이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소재 부품 장비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걸 테스트하거나 하는 데가 그동안 없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갔던 건데 트리니티 팹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 소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팹을 하나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테스트하고 양산해서 검증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우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일본과의 하면서 불화수소를 개발했던 그 역량이라든지 내용들이 곳곳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개발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테스트하고 이 정도 품질이면 활용할 수 있겠다까지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이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국방 반도체 분야에는 사실 이제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어떤 경우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국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제 수요를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이제 저기 R&D 능력을 키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이랄지 SK나 이런 데도 또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을 더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소부장 뭐 특별하게도 만들고 전 부처가 기업과 협업해서 2, 3년 사이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압도적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팹리스, 암스쿨 이런 쪽으로 인재나 이런 쪽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은 국방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트리니티 팹 만들고 그러면은 몇 년간 바짝 이쪽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성과를 낼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이게 너무 집중이 되는 바람에 물론 그게 이제 일단 성장을 해야 되니까 바람직한데 그 주변 생태계들이 다 어쩌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뭐 나무가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에 관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생태계 조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도 관련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하고 그리고 다 잡아먹으면 토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그 호랑이가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토끼 좀 살려놔야지. 그런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